MBC 수목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가 화제 속에 막을 내렸는데요. 이 자세한 이야기를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1일이었죠. 그녀는 예뻤다가 이제 아쉽게도 막을 내렸습니다. 네. 20%대의 벽을 뚫을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모였었는데 결국 넘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1일 방송된 그녀는 예뻤다는 15.9%의 시청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한 주 전 방송된 15회가 기록한 16.9%보다 마지막 회인데도 불구하고 1.0%포인트 시청률이 하락한 시청률이죠. 동시간대 시청률 1위의 기록이지만 네. 마지막 회인 만큼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녀는 예뻤다 자체 최고 시청률은 13회가 기록한 18.0%였죠. 끝내 20%를 넘지 못해 아쉬움은 남지만 그녀는 예뻤다는 올 하반기 가장 화제를 모은 지상파 드라마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 회가 4.8%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한 채 시작을 했었는데요. 당시는 경쟁작인 SBS 용파리가 화제를 모으던 때라 그렇게 주목을 받지도 못했죠. 그렇지만 첫 회부터 재밌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바로 2회부터 7.2%로 껑충 뛰기 시작한 뒤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보통 TV 드라마는 첫 회 외면을 받으면 다시 관심을 불러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녀는 예뻤다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만큼 성공을 거뒀습니다. 예, 시청률 수치는 이렇게 드러났고요. 하지만 또 그녀는 예뻤다는 시청자의 반응이 바로바로 나타났던 드라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요즘은 젊은 층에서 VOD로 TV를 많이 보니까 예. 시청률 변화 추이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지상파 시청률은 40대 이상 주부층이 결정하니까 뭐 패턴 분석도 어느 정도 된 상태고요. 그런데 그녀는 예뻤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 반응이 뭐 즉각적으로 시청률로 극명하게 드러난 케이스인데요. 이건 젊은 층 성향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회 시청률이 낮았다가 재밌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바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5회 만에 10%대에 진입을 했고요. 황정음과 최시원의 케미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시청률이 쭉쭉 올라갔죠. 그런데 이야기가 질질 끄는 기미가 보이고 황정음이 예뻐지면서 점점 시청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야기를 결말에 맞춰 빨리 진행을 하고 그랬더니 시청률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최고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좋은 성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예, 지난 11일에 이 16회가 방영이 됐는데요. 네. 이 마지막까지도 이 드라마 팬 여러분께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뭐 결말을 놓고 아쉽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뭐 만족스럽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조성희 작가가 지붕 뚫고 하이킥 작가인 만큼 주인공을 죽이는 결말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난무했었죠. 제목이 과거형이란 점도 그런 결말을 추측하게 만드는 원인이었고요.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거웠기에 가능한 루머들이고 주요 시청자들이 그만큼 젊기에 가능했던 루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예뻤다는 시청자들과 밀당을 한 드라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인기가 있으면요. 보통은 네. 이제 방송사 측에서 이제 연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곤 합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전혀 연장을 하지 않고 16부작으로 딱 끝을 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 뭐 뭐니 해도 가장 큰 건 최시원의 입대 때문이겠죠. 예. 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한 최시원이 19일 입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연장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MBC는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중계로 그녀는 예뻤다가 결방되자 시청자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그 다음 중계는 포기하고 그녀는 예뻤다를 정상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연장이나 스페셜 방송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만일 최시원이 입대를 하지 않았다면 뭐 그런 것도 가능했었을 것 같습니다. 야구 중계 포기도 뭐 사실 최시원 입대 영향을 배제하지는 못했고요. 덕분에 밀당 드라마가 온전하게 막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녀는 예뻤다.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요. 네. 이 드라마의 인기 요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녀, 황정음 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제 그녀는 예뻤다는 뭐 박서준과 최시원, 고준희 뭐 요즘 핫한 배우들이 출연해서 열연을 펼쳤고 또 제대로 만든 로맨틱 코미디라는 점도 많은 화제를 모으게 된 이유인데요. 또 남자 하나 놓고 여자들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네. 우정을 택한 점, 이런 점들이 인기 요인으로 꼽혔었죠. 하지만 뭐니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심에는 황정음이 있었습니다.
폭탄머리의 주근깨에 망가지지만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죠. 킬미일미 등 전작들에서 황정음에 대한 호감이 있었기에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실 황정음을 이제는 믿고 본다고는 하지만 꼭 찾아보는 배우라고는 할 수 없었죠. 그랬다면 그녀는 예뻤다 시청률이 첫 해 4%가 나올 리는 없었을 테고요. 그런 시청률을 이 정도로 끌어올렸다는 건 황정음은 일단 보면 믿게 만든다는 소리인데요. 당분간 황정음의 안방극장 불패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이 11월 13일이니까요. 연말 네. 시상식까지 한 달 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 황정음 씨에 대한 칭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올 연말에 MBC 연기대상은 황정음 씨가 따놓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예, 올해 MBC 드라마, 특히 수목 드라마 시청률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 차에 킬미일미와 그녀는 예뻤다 등 두 편의 흥행작을 내놓은 황정음이 대상을 수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전망과 바람들이 있죠. 그런데 지성파 방송사 시상식들이 꼭 잘했다고 대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네. 가장 잘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해당 방송사가 수상자와 관계를 길게 갖고 싶다거나 어느 정도 갖고 싶다고 생각할지에 따라서 그 배우에게 주기 마련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MBC 시상식은 한류 스타가 받느냐, 황정음이 받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워낙에 배우들이 화제를 많이 모았었잖아요. 네. 앞으로 드라마가 끝난 이후의 행보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뭐 정해진 사람은 최시원밖에 없죠. 스스로 차기작은 논산이라고 했었으니까요. 네. 19일에 인대를 하고요. 황정음과 박서준은 당분간 쉬면서 차기작을 고를 것 같은데요. 특히 황정음은 올해 쉼없이 달렸기에 6개월 정도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기도 했었고요. 보통 TV 드라마가 잘 될 경우 차기작으로 영화를 염두에 두기 마련인데요. 두 사람은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영화계에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됐기도 했고, 대체 TV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영화를 선택했다가 삐끗하면 영화는 다시 좋은 작품을 하기가 쉽지도 않죠. 그런 것 때문에 고려를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예, 박서준 씨의 첫 지상파 주연작이자 오랜만에 황정음 씨의 발랄한 캐릭터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던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이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의 또 다른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효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